길고 길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역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합의를 마치기도 전에 일본, EU와 무역 협상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에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날벼락, 미일 무역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패권국인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며 열심히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미국은 일본도 예외가 없다며 일본과의 무역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기 침체에 허덕이다가 이제야 간신히 제조업이 살아나려고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었는데요. 그 타겟으로 중국을 넘어서 일본까지 지목되자 일본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무역 협상의 빌미는 역시나 대일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에 내세웠던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일본은 이번 첫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할 요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미국 측의 주장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작년 기준 676억 달러, 한화로 약 76조 원 규모의 적자를 봤으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 기업이 미국 각지에 공장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해 미국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내세워 무역 수지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무역협정은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양국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성명을 근거로 이번 무역협정을 물품 무역협정이라 부르며 물품의 관세 부분에서만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가 무역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은 단순한 물품 무역 협정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 FTA를 맺기 위한 교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항목 역시 물품 관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 의약품, 의료기기 등 22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것이며 여기에는 환율도 포함돼 있다. 어떠한 국가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라며 사실상 이번 미일 무역 협상에서 일본을 상대로 환율 문제까지 다룰 것을 예고했습니다. 환율 문제까지 거론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일본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환율 조작을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인위적인 엔저를 막을 환율 조항을 삽입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회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쯤 되면 미국으로부터 대놓고 무역 철퇴를 맞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자동차와 환율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미국은 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협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일본과 쉽게 끝내줄 것 같지 않은 미국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앞으로 미일 무역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